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큐텐 재팬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리버셀은 큐텐 재팬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자, 일단 큐텐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다들 아시나요? 큐텐이라는 플랫폼. 원래는 좀 소통이 필요했어요. 이 큐텐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이해도가 있고 어느 정도로 큐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을 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쉽지만 지금 상황이 좀 이래서 제가 그냥 큐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큐텐이라는 플랫폼은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분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나라 분이 이제 싱가포르 법인으로 큐텐이라는 플랫폼을 만드셨고요. 지금 큐텐 재팬은 이베이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큐텐 재팬은 이베이 소속이에요. 큐텐닷컴 소속이 아니라. 그래서 로고는 지금 똑같이 쓰고 있지만 큐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베이 컴퍼니라는 문구가 있죠. 지금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 큐텐이 지금 정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모두 큐텐닷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큐텐 JP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행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큐텐은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장황한데 한국 상품을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할 거다. 한국에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트래픽과 가장 많은 판매가 되는 곳이 큐텐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제가 배송사한테 듣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제 배송이 나가잖아요. 그 배송사 이제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은 물량이 나가는 곳은 큐텐 재팬입니다. 일본에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국 사업자를 가지고 입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총 4개가 있어요. 큐텐, JP, 바이마, 아마존, 라쿠텐 이렇게 4개의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한국 물건이 수출이 되는 플랫폼은 큐텐 재팬입니다. 그만큼 좀 한국 상품에 대해 특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고객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있어서 라쿠텐이나 아마존에서 상품을 봐도 이게 큐텐에 와서 한번 검색을 더 해봐요. 왜냐면 큐텐이 더 쌀 수도 있고 더 경쟁력 있게 상품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고객들이 구매를 한다고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큐텐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할게요. 큐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MZ 세대가 주 고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고객이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구매하는 고객들의 연령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럭키박스를 연령대별로 구성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럭키박스를 판매를 했고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럭키박스를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근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연령대를 설정을 해놓고 럭키박스를 판매를 했는데 10대, 20대,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거의 럭키박스의 90% 이상이 10대, 20대, 30대 고객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텐에서 분석하는 주 고객의 연령대도 그렇고, 저도 경험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큐텐에서 주로 구매를 하는 고객 연령층은 MZ세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큐텐 재팬으로 정말 많은 물량이 수출이 돼요. 특히나 메가왈이라는 할인 행사 기간 때는 동기간으로 봤을 때 거의 10배 정도 매출이 튑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수출이 많이 나가는 플랫폼이에요. 큐텐 재팬이. 제가 라쿠텐도 운영을 해봤고 아마존도 조금 해봤는데 제가 뭐 아마존하고 라쿠텐에서 잘 진행을 못했던 걸 수도 있지만 저는 큐텐 재팬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왔어요. 아마존하고 라쿠텐에서는 큐텐의 10분의 1도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광고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큐텐 재팬이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광고비를 절약하고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큐텐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인이 만들었다 보니까 한국인한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UI가. G마켓 옥션이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컨설팅을 듣는 대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도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상품을 올리고 우리가 셀러샵에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U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큐텐 재팬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일본 자체적으로 일본의 어느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팔든 배송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패킹을 해서 우리랑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배송사로 물건을 보내주기만 하면 그쪽 배송사에서 일본에 있는 고객한테까지 모든 배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편한 CS라고 적어 놓은 거는요. 일본 소비자들의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젠틀하고요. 셀러의 잘못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진상 고객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일본에 이제 판매를 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일본에 판매를 하면서 진상이라고 느꼈던 고객을 단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은 전화가 왔던 고객이라서 굉장히 특이 케이스예요. 이거는 다른 대표님들, 큐텐을 몇 년씩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운영하신 대표님들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례거든요. 그만큼 CS가 편합니다. 보채지도 않고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큐텐은. 그리고 일본 시장은요. 일단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고민이 될 만한 부분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해외 플랫폼이고 해외 고객한테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한국어로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로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어, 저는 일본어로 번역을 하는 거를 계속해서 권장을 드립니다. 그게 좋아요. 그러면 이 일본어에 대한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데 내가 해외에 있는 고객한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초보셀러,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셀러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뭐 한 3개월 이내 정도 되신 분들, 그리고 유통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부업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업로드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외 플랫폼에 처음 진입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고민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들었던 걱정과 고민이었어요. 저도 일본어, 하물며 영어도 잘 못해요, 저는. 저는 할 줄 아는 언어가 없습니다. 한국어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어로 된 이 페이지를 내가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일본 고객들한테 문제가 있으면은 뭐 대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는 해외 플랫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 업로드를 좀 진행을 하고 소싱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저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별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은 제 결론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땐 이게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가서는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근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 시작해볼 수 있는 마음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자, 이 리버스라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리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일단 번역도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잘 돼요. 번역도 잘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대로 다 긁어와가지고 상품을 올려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q 1 0은 첫
3개월까지는 상품을 400개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소싱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진행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자동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Q10에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반자동 업로드 시스템이고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소싱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니까 뭐 하루에 100개 정도까지도 업로드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잠깐 진행을 해봐서 아는데 거의 그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을 썼어요, 저는.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리버스라는 프로그램도 투플렉스만큼이나 굉장히 간결하게 이 업로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요. 손쉬운 이미지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굉장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바꿀 수 있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옥토 스튜디오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도 옥토 스튜디오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옥토 스튜디오를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베타 버전이어서. 프로그램을 제가 좀 써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수정을 할 수 있고 눕기도 쉽게 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텍스트도 또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일단 지재권 관련된 부분은 제가 밑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재권 관련된 부분은 밑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진 계산이 이게 막 프로그램이 제가 여러 개 써봤어요. 투플렉스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조금 예전에 사용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내가 엑셀로 계산하는 것만큼 마진을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진짜 정확한 마진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엑셀로 정확하게 금액을 다 때려봐야 돼요.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동화를 할 수 있다. 마진 계산도. 그런 부분들도 이따가 제가 업로드를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리버스가 Q10만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근데 향후에는 뭐 쇼피가 됐든 해외에 굉장히 플랫폼이 많습니다. 뭐 다양한 플랫폼에 업로드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아마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은 Q10이지만 추후에는 더 다양한 마켓으로 진출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베타 버전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유료화가 언제 될지는 아직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가 될 기능이 조금 있어요. 이제 큐텐에 들어온 주문을 이 리버스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배대지라고 불러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배송사를 배대지라고 부르진 않는데, 저는 부르진 않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배대지라는 말을 쓸게요. 배대지라는 말. 우리가 일본 고객들한테 가기 전에 거치는 배송사,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부 다 해주는 배송사, 배대지라고 할게요. 그 배대지에서 송장을 끌고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연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추가가 되고 나면 그때 유료화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개발자도 아니고 저도 정확한 상황을 사실 잘 몰라요. 이 리버스가 어떻게 나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은 채팅방보다는 리버스 안에 채팅을 보낼 수 있는 그 채팅창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버스를 다들 까셨는지 안 까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다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처음부터 드릴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자, 이 리버셀, 제가 이것 때문에 리버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리버셀.kr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롬 웹스토어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리버스라는 걸 검색을 해주셔서 다운을 받고 크롬에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셔야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하신 걸 크롬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로그인을 네, 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거 듣고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과정을 다 거치셔서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셔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로그인까지 하셔야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이게 리버스 프로그램이 깔리고 크롬에까지 넣어놓은 거예요. 크롬 스토어까지 깔린 거예요. 일단 쿠팡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고 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아무것도 안 떠요. 근데 여기다가 자, 투랩이라는 우리 원금사의 브랜드를 입력을 하면 그때부터 여기 뜹니다. 자, 수집을 해보신 분들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수집을 하고 싶으면 일단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량 수집이 되겠죠, 이러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8개를 수집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수집 버튼을 누르시면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여기에 있는 거를 뭐 소위 긁는다고 말하죠. 긁어서 이거를 리버스 홈페이지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 끝나면 두 번째 게 이렇게 두 번째 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했다. 자, 3개만 할게요. 지금 수집이 다 됐어요. 다 됐다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로 수집을 한 건데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수집한 상품 3개가 업로드가 됐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수집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집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바로 이 수집을 하시는 것보다는 몇 가지 설정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원가입까지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이 뜨고 여기서 체크를 하셔서 수집하실 수도 있고 상품 창에 들어가서 개별 수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하시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Q10까지 아까 가입을 다들 누가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Q10에다가 결국에는 업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Q10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QSM ID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QSM에서 Q10한테 API 키 값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키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JQSM에 들어가면 이런 창이 떠요.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화면이 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QSM에 가입을 하고 나시면 제일 위에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창에 들어가셔서 여기 Q10에 문의하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대로 그냥 보내시면 돼요. 한국어 설정하시고 시스템 잡으시고 이거 잡으시고 API 발급 요청이라고 제목 적고 그냥 내용 이거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키를 받으시고 여기 API 키 값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판매자 인증 키를 발급을 눌러 주시면 이제 이 리버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키가 나옵니다. 이 키가 나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다가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한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배송사랑 Q10이랑 연동할 때도 이 과정들이 필요로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문을 수집하든 아니면 상품 업로드한 거를 쏴주든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PI 연동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이렇게 파일을 넣어주시는데 이 상단 이미지, 하단 이미지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Q10에 가면 헤더, 푸터라는 게 있어요. 헤더 푸터라는 게 있어요. 상품 업로드를 눌러보시면 자, 헤더가 상단 이미지인 거고요. 푸터가 하단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상단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 헤더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단 이미지 하나님이라자 말을 안 씁니다. 헤더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푸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냥 제가 정리를 해서 드려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고객들한테 안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업무가 조금 쉬워져요. 큐텐을 하는 업무가 좀 쉬워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품이 앞으로 업로드가 될 때마다 우리 리버스에서 업로드가 될 때마다 이걸 타고 상품이 넘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Q10이 필수 사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음, 해외에다가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신뢰감이라고 생각해요. 고객한테 여기서 물건을 사도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돼요.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온라인에서 물건 사는 건 다 모르는 사람이죠, 당연히.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일본에 있는 경찰서를 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물건을 사면, 한국 셀러한테 물건을 사면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 가서 신고할 수 있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외에 있는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큐텐 재팬이 중국 셀러들이 한번 나쁜 짓을 한 적이 많아요. 가품을 팔았던 적이 많아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이게 정말 믿고 사도 되는 제품일까?에 대한 의문이 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워낙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에요. 큐텐에서 이제 중국 셀러들이 조금 판을 약간 좀 나쁘게 좀 행동을 해서요. 특정 중국 셀러들이 그런 겁니다. 특정 중국 셀러들이. 좋은 중국 셀러들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 셀러들이 판매할 수 없는 카테고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샵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상단 이미지, 하단 이미지가 저는 필요로 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좀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넣어주실 수 있으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인데 원가예요, 원가. 상품을 가져오는 원가. 아까 제가 쿠팡에 있는 그 옹꿈사의 상품을 가지고 왔죠. 옹꿈사의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상품의 원가에 얼마를 곱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마진 계산식은요, 공급가 마진을 계산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만 원을 벌었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11만 원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10만 원은 원가고 만 원이 이익금이죠. 그럼 공급가 대비 마진율이 10%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공급가 기준.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배송비를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내가 공급가 대비 몇 프로의 마진을 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마켓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안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배송비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배송료가 나누어집니다. 배송사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배송사가 요율표를 보내줘요. 얼마에 얼마다. 몇 g까지는 얼마다. 몇 g까지는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요율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내가 제품을 소싱하고 올릴 때 좀 비슷한 무게로 소싱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쓴다면요. 근데 이따가 제품 업로드할 때 이것도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기본 배송료가 있어요. 기본 배송료를 세팅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한 8천 원 정도를 내가 기본 배송료로 잡아놔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8천 원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돼서 이게 나갑니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나온 가격에 이 환율이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일본 판매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정상적으로 이제 가격이 설정이 됐는지 어,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자,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0원짜리예요. 원가가. 그리고 내가 저 기본값을 4로 해놨으니까 14,000원이 나오겠죠. 네, 14,000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배송비를 내가 플러스를 8,000원을 해놨다. 8,000원을 해놨다. 이러면은 22,000원이 되겠죠. 자, 22,000원을 단순히 그냥 계산해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정상적인 엔화라면 이제 900으로 계산 안 할게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좀 평균적인 수치로 말할게요. 자, 공 하나만 빼면 돼요. 이 가격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만약에 원화보다 높다? 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수정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식에 대해서 환율을 수정을 하시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가격은. 그리고 이거 배송비 코드에 대해서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요거는 직접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Q10에서 이제 배송비를 설정을 하고 나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자 이게 QSM 창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배송비 코드가 나옵니다. 배송비 코드가 나와요. 요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숫자를. 자, 이 숫자를 넣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경로를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QSM에서.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배송비 코드에다가. 그리고 상품 발송 가능일은 3일 이내로 잡으시는 게 맞아요. 여기 길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4일 이상부터는 예약 판매라 그래서 1%의 수수료가 더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일 이내로 잡으세요. 3일, 2일, 1일 뭐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세요. 근데 1일, 2일 하지 마시고 그냥 3일로 잡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드랍시핑을 하시는 셀러분들은 길면 길수록 좋아요. 언제 올 줄 모르니까요. 물건이 언제 와가지고 언제 보내줘서 언제 정확하게 출고가 될지 모르니까 3일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AS 정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AS 정보 저는 안 넣어요. 저는 안 넣어요. 안 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근데 넣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메일 주소 넣어주시면 되겠죠. 전화번호 넣어주셔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본 분들 전화로 응대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메일 주소 넣으세요. 그리고 이 홍보용 상품명도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저장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상품명 바로 하단에 뜨는 게 이 홍보용 상품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품명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료 배송, 뭐 할인 정보, 뭐 그런 것들 막 여러 가지들이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넣어주시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원산지도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만 팔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국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브랜드명은 넣을 수 있어요. 브랜드명 넣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무지님. 그래서 뭐 한국 정품만 취급 뭐 이런 거 문구 너무 좋아요. 그런 문구 넣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공통상품 정보값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왕 이렇게 두 개가 넘어왔으니까 바로 그냥 이제 어떻게 상품을 올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 보여드릴 거예요. 2번. 총 2번.
자, 요거는 옵션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옵션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 단일 상품일 거예요, 아마도.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일 상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썸네일이 있죠. 여기다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우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 빨간색으로 뜬 게 대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조금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눌렀던 그 사진 표시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오리기를 눌러주시면 눕기가 따져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따집니다. 깔끔하게. 근데 이게 손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양이 좀 뭉개졌죠. 근데 어쨌든 정상적인 이미지라고 눕기가 굉장히 잘 따졌다고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적용. 눕기 진짜 너무 잘 따진 거예요, 이거. 자, 여기에 배경을 흰색을 이렇게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장을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상품 이미지만 탁 업로드를 할 수 있겠죠. 이걸 큐텐에서 권장해요. 흰색 바탕에 상품만 있는 걸 큐텐에서 그거를 권장합니다. 이걸 하면은 플러스 정렬 점수라 그래서 이제 조금 노출을 하는데 점수를 조금 더 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 흰색 바탕에 상품을 올려야 된다는 아닙니다. 이런 이미지로 올려도 업로드는 되시고요.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큐텐에서 그냥 권장하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큐텐에서 점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까지 해주시면 이미지가 바뀌었죠. 여기까지 하면 썸네일 끝난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좌측부터. 사실 우측부터 하는 게 순서상으로는 맞아요. 왜냐면 큐텐 업로드를 할 때도 카테고리를 넣는 게 맞거든요. 카테고리를 먼저 넣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보여드리기 편하게 여기서부터 좌측부터 일단 시작할게요. 자, 좌측을 보시면 상품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명이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넘어와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제가 현타가 왔어요. 저는 이제 상품명을 하려고 하면 팝하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편집이 바로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저는 다가오고요. 자, 여기에 키워드 입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키워드 입력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대표님이 저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Q10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라고 하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따로. QSM은 그렇습니다. 뭐 저장하고 이런 거 없어요. QSM에서 상품을 업로드를 하면요. 근데 우리가 비슷한 상품을 소싱을 할 때 이걸 굳이 다 일일이 치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낭비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을 한다? 라고 하면 그대로 불러와지는 거예요. 최대 10개까지 올라가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조금 카테고리마다 혹은 상품군마다 자주 쓰는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키워드 스토어에 입력을 해두고 저장을 해놓고 쓸 때마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이것도 현타가 너무 많이 왔어요. 자, 이거 참 업로드가 굉장히 쉽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이거는 진짜 활용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해외 플랫폼은 키워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쌓아놓는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잘 이렇게 누적시켜 놓으면은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썼던 홍보 상품명 그대로 따라왔죠. 그리고 동영상 혹시 올리실 수 있다면 뭐 URL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URL 형식으로 올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건. 그리고 AS 정보도 아까 그대로 따라왔죠. 자, 그리고 브랜드 아까 물어보셨는데 내가 아까 입력해놓은 브랜드 여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브랜드 찾기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랩 이렇게 치면 검색을 하시면 나오죠.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랩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날 때마다 이렇게 파란불이 떠요. 문제가 없다.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켜볼게요. 두 번째 건 상세 페이지 이미지예요. 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가공이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아까 비슷합니다. 이미지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시간이 좀 딜레이가 많이 돼요. 이게 막 바뀌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도록 할게요. 요거는 최종 저장까지 해 두시면 상세 페이지까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상세 페이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카테고리 코드를 입력을 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근데 결국엔 카테고리 코드를 입력을 하려면 카테고리 명을 알고 내가 그걸 큐티에다가 입력을 해보고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 카테고리 명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조명이라고 이거 왠지 조명 같잖아요. 제가 실제로 찾아보긴 했는데 자 여기 장식 인테리어 조명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끝납니다. 자 옆에 창이 하나 더 떴죠. 이거는 왜 뜬 거냐면요. 큐텐이 카테고리마다 옵션 값을 옵션 값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옵션들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50%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옵션을 좀 잘라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옵션을 잘라내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요. 자, 여기서 이제 가격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1.4에 여기다가 뭐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적용을 하셔서 금액이 나온 것까지 보고 나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쿠팡에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상품을 그대로 긁어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별로 만드실 게 없어요. 가격만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아까 처음에 가격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유료 배송이라고 하면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유료 배송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품마다 정해져 있는 그 유료 배송비를 입력을 해놓으시고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무료 배송 정책으로 운영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다가 배송비를 녹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뜹니다. 여기까지 하면 모두 끝난 거예요. 그럼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성공했다고 나오죠. 성공했다고 창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큐템 버튼을 지금 누르면 안 돼요. 바로 연결이 안 돼요. 왜냐면 좀 걸려요. 적용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JQSM에 안 올라간 게 아니라 JQSM에서 또 Q10으로 반영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Q10의 상품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JQSM에는 지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고 Q10에도 상품을 올려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승인 대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판매 중으로 넘어와요. 승인 대기로 갔다가 판매 중으로 넘어오는데 이 시간이 간혹 가다가 정말 긴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대부분은 뭐 한 1분 이내로 넘어오니까 바로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승인 대기에서 판매 중으로 막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넘어온다라고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진짜 이상하게 다른 상품이랑 다 똑같이 올렸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뭐 하루 이틀 걸릴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제가 방금 하루 이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한 5일, 일주일이 됐는데도 승인대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큐텐의 문의하기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카테고리는 이렇게 가끔 잘 안 잡힐 때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리버스 홈페이지에 문의로 좀 남겨주세요. 안 된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상품명 잘 올라갔고요. 홍보 문구 잘 올라왔고요. 상품 코드 여기 있는 숫자가 아까 위에 있던 숫자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 있던 숫자 상품 아이디가 넘어온 겁니다. 자, 가격도 잘 넘어왔고요. 수량 넘어왔고 이미지도 잘 잘려서 넘어왔죠. 그리고 옵션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이거예요. 이거 판매자 옵션 코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요거를 이거 개발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이 제가 이 부분이 셀러분들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강조해서 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보완이 된 부분인데 자동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상품명도 그렇고 옵션명도 그렇고 다 일본어로 돼 있죠. 뭐 영어로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일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떤 상품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QSM에선. 그래서 이 판매자 옵션 코드라는 거를 통해서 주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패킹 송장을 뽑을 때 우리가 배송사에다 물건을 보내주기 위해선 패킹 송장이라는 걸 뽑아서 부착을 해줘야 돼요. 그 패킹 송장을 뽑을 때 그 나오는 내용을 이 판매자 옵션 코드로 잡고 뽑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라도 진행을 하시다가 이게 잘 안 넘어온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바로바로 문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해결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직 베타 기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조금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조금 진행하시면서 막히거나 좀 에러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건의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쓰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옵션 이미지가 이렇게 따라왔죠. 이 이미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상단하단 이미지 그냥 넣어놓은 거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배송비도 잘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저기는 14일 이내로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런데 자, 일반 발송으로 해서 3일 이내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일 이내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약 발송이 아니라 3일 이내로 잡고 가주셔야 돼요. 검색 키워드는 아직 아까 안 넣어가지고 없는 건데 검색 키워드도 넣게 된다면 이쪽으로 다 딸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무게도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으로 할 때는 저것들을 다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제가 설명을 해서 그렇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거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카테고리를 잡아야 옵션이 열리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한번 헬멧을 잡아주시고 네, 이거 자전거 헬멧이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옵션이 나오죠. 카테고리가 넣어줘야 옵션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들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긴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그리고 이 이미지도 제가 아까 이걸 번역을 아까 또 해봤는데 이거 되게 다 잘 됐거든요. 다 잘 됐었거든요. 번역이. 일단 한번 나중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해드렸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옵션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옵션이 굉장히 많죠. 다 따라와요, 옵션.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판매 금액으로 바뀌는 게 괜찮은데, 만약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기본 금액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 가격하고 이, 이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하고 지금 가격이 좀 다른데요. 원가가 다른데, 가격 차이가 좀 난다. 라고 그 1.5배 이상 난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고 지워 주셔야 합니다. 잘라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옵션 많은 걸 넣어놓은 거거든요. 상품을.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다 쓰셔도 되는데 이게 기본가예요. 이게 기본가. 지금 이게 기본가로 잡혀 있는데 상품을 봤을 때 이 기본가보다 1.5배 이상 비용이 큰 게 있거나 혹은 이 기본가보다 50% 이상 싼 게 있다고 한다면 업로드가 안 돼요. 그거는 업로드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고 좀 잘라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똑같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상품이 넘어왔죠. 자, 여기는 정상적으로 넘어왔어요. 카테고리가. 근데 아까 거는 이상해요, 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Q10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변할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 코드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프로그램이 뭐 업로드가 바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차이 때문에 또 잘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확인을 하시고 옵션만 한번 봐드릴게요. 옵션만. 이렇게 옵션이 그대로 따라오신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 금액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어떤 상품인지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품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투랩 어바 이 상품이 팔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업로드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물건이 팔렸어요. 물건이 팔리면 이 소싱처로 바로 달려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네. 이렇게까지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사실 너무 쉬워요. 업로드. 업로드하는 걸 제가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서 좀 놀랬어요. 아, 이렇게 프로그램이 쉽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쉬워서.